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뭐 하원이나 상원에서 하우스 빌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Century Road to Housing Act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서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집값을 좀 이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다 통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빌에 대해서 사인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사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Save America's Act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과를 시키기 전까지는 나는 이 하우싱 빌 사인을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우스 빌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 이제 통과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법안은 발효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법안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면은 이제 바로 법률로 제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위토라고 해가지고 그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10일 뒤에는 자동으로 법안의 그 효력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는 선언을 이렇게 또 한 것은 뭐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위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토요일에 자동으로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될 그럴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이브 아메리카스 액트를 이제 통과를 시켜야지만 내가 다른 빌들도 이제 사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을 저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뭐 무한정 토론을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합법적 의사 진행 이제 방해를 통과를 시켜라. 이 공화당한테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해요.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항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당적으로 다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값의 안정보다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이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집값 중간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중간치 이 미디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4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집을 살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우싱 빌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액트를 빨리 통과를 시켜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이브 액트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그 핵심 요점은 바로 투표를 할 때에는 그 뭐 중간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에는 시민권자만 투표를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인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출생 증명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birth certificate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저같이 뭐 naturalize가 된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미국의 여권, 요거는 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똑같기는 똑같지만,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면서 해외로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을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생증명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생증명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증명할 길이 없다. 시민권이라는 그런 아이디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이라는 그런 아이디가 없어.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포트가 이렇게도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패스포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렵죠.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뭐 정부기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내 벌스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띄어야 되고, 아니면은 여권을 이렇게 또 신청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여권을 이렇게 또 신청할 때에도 벌스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이유로 들면서 이 세이브 액트를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원래 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진짜 가가지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해요. 이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시민권자가 이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중간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그 비율이 0.00001%이다 라고 합니다. 어떠한 뭐 센터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42개의 선거구를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350만 표 중에 외국인이 불법 투표로 의심이 된 것은 단 30표밖에 되지가 않았다 라고 합니다. 2,350만 표 중에 단 30표밖에 되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거는 0.00001%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그런 이제 단체에서도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2000년대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26년간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된 그런 선거 부정 사례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비시민권자가 이제 투표를 한 건수는 26년 동안 100건도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명이 투표를 이렇게 한 것이 수억만 명이겠지, 26년 동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수억만 명 중에 100건도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뭐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번 대선에서 졌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말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불법 체류자들이나 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고, 왜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세이브 액트를 뭐 통과를 시켜야 된다 라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11월달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미드텀을 이제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지금 결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액트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피들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나 시민권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통계치를 알고 있어요. 그 통계치도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이브 액트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피들을 결집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위기감도 조성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이브 액트를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밀어붙여가지고 투표를 이제 동원을 할 것이다 라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선거를 또 훔칠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를 훔친 적이 없어요. 선거를 훔친 적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막 불법 체류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라라고 한 적도 없다고요.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뭐 투표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요. 내가 진짜 시민권자인지 알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나 진짜 실수로 투표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도 0.00001%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의 없대요. 그냥 선거에서 이 불법 투표자들의 수는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네들 지금 그거 믿고 있지? 그거 실제야. 실제가 아닌 거 알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피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자들이 지금 그렇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믿고 그리고 결집을 하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세이브 액트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이브 액트를 통과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 중에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한 10% 정도는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이 없거나 출생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10% 정도가 있다고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뭐 저같이 뭐 내추럴라이즈를 한 사람들 중에, 시민권자들 중에 10% 정도는 증명을 할 지금 서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의 뭐 기관에 가가지고 벌스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띄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뭐 내추럴라이즈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시민권이라고 해가지고 종이 한 장에 나오거든요. 종이도 굉장히 커. 이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거를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거를 또 이제 신청을 하고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유권자의 그 인구들을 지금 투표장에 안 오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 정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리고 소수 인종들, 뭐 유색 인종들,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는 라스트 네임을 이렇게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트 네임 바꾸는 것도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더 복잡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 정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이 투표를 안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뭐 세이브 액트가 통과가 돼가지고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시민권자이기는 시민권자인데 정말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다큐멘트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이브 액트를 통과를 시키면서 그 0.0001%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속내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시민권자들의 10%를 투표장으로 못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층들이나 뭐 여성분들, 뭐 청년층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 소수인종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인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투표장에 안 오면은 이 공화당의 표가 더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이브 액트를 겉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이나 불체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지금 시민권자들 중에 10% 정도 이제 민주당, 거의 민주당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못 오게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고 해요. 요번 이제 중간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또 요번 선거는 훔쳐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또 할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 0.00001%인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가 도둑 맞았다라고 그렇게 명분을 축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이브 액트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브 액트를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이브 액트가 통과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변명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이브 액트를 통과를 시켜야지만 이 하우싱 빌을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만 한 것이라고 한다고요. 실제로 비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우싱 빌을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 싶어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시민권자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민주당에서나 공화당에서나 둘 다 초당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킨 것이거든요. 하원에서나 상원에서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비토를 안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11일만 지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법안으로 이제 상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인을 하지 않겠다. 이 세이브 액트를 통과를 시켜야지만 내가 사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의 병명거리를 지금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리 이제 공화당이 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정선거에다 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이 군사적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군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틀 동안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170여 개나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그 혁명 수비대에서도 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뭐 카타르, 뭐 쿠웨이트, 뭐 바레인 이런 이제 미군 기지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유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거의 뭐 피해는 없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란에서는 이제 미군이 이제 정밀 타격을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한 14명 정도가 사망을 이렇게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휴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네들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왜 굳이 시간을 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는 상선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휴전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하지만 이 평화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평화 협정은 대화는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이랑 미국의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아마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킨 다음에 지금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문가들이 전쟁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란이란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이 원유 물동량 20%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무시를 하고 전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휘발유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출구 전략이 없다. 지금 이 전쟁을 끝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이란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가랭이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빠져나오려고 뭐 평화협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휴전도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휴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 전략도 없이 또 공격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란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이 멕시칸 그 컨스트럭션 워커가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멈춰 섰다가 트래픽 스톱에 이렇게 또 있다가 벤이었거든요. 벤이 이제 움직이면서 아이스 요원이 운전자를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52세 멕시코 국적자가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사살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뉴스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미국인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라틴계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패닉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추적을 하고 있었던 용의자랑 비슷한 사람이어가지고 세운 것이다. 원래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잡아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스에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디텐션 센터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추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워졌다가 이 아이스들이 이렇게 또 오니까 살짝 움직인 것 같긴 해요. 움직였는데 거기다가 내가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이제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원래 체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타겟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스에서는 우리는 정당방위를 이렇게 딴 것이다. 차를 몰고 우리를 박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전에 같이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제 미국 시민 2명을 사살을 이렇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운전을 이제 하면서 그 아이스 요원한테 가지도 않았어. 이 핸들을 틀고 이제 빠져나가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스가 또 이제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그 여성을 총으로 쏴서 그냥 사살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차량이 나를 박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쏜 것이다라고 정당방위를 지금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바디캠을 보여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스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일어난지 지금 모른다라고. 그리고 뭐 관련 영상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 영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민주당에서나 많은 뭐 유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한테 독립적인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2세 이제 멕시칸 분이시면서 이제 미국에서 35년 동안이나 컨스트럭션 이제 월커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가봐요. 시민권자인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들이 자기 아빠 사진을 이렇게 또 들고 영정 사진을 들고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러한 죽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 기록도 하나도 없고 월크 퍼밋을 발급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지금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의 그 디텐션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디텐션 센터들이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멕시칸 분들을 엄청나게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단속을 이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자국민 이 멕시칸들이 이제 사망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 법원에 형사 고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멕시코 정부에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뒤로부터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된 사망을 한 그 멕시칸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5명인가 16명인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불법 체류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이제 퍼뜨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기념일 그 위켄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 동부에서 히톰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엄청나게 덥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폭염이 이제는 서부에 이렇게 또 들어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 서부 그리고 중부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강력한 열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더워요.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더 덥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에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3,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폭염주의보를 지금 발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폭염주의보 그리고 화재 위험 경보를 지금 내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부 지역은 화씨 11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110도면은 진짜 엄청나게 더운 것이거든요.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그러한 온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섭씨로 43도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음 주쯤에 엄청나게 덥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더워지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또 이제 건조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산불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고온 건조한 상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또 이제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 더워가지고 뭐 엊그저께부터 계속 덥더라고요. 계속 더워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최고점을 이제 찍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히돔이 이제 서부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 조심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 엑스플로시브 다이아로에라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파라사이트 아웃브레이크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기생충 감염이 확산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면서 폭발적인 설사를 유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 있는 17개 주 이상에서 이 미생물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라고 하는 그 뭐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빠르게 확산을 일으키기도 해가지고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수천 명의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단 2주일 만에 1000여 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폭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감염 사례이지 1000여 명 훨씬 더 넘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충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잠복기를 이렇게 또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폭발적인 설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와, 설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을 호소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설사를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증상이 한 달 넘도록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한 달 넘도록 계속 폭풍 설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기생충은 사람들끼리 전염은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오직 그 배설물에 오염이 된 그런 채소나 과일에서 그거를 먹는다고 하면 제대로 이제 깨끗이 씻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기생충의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보건 당국에서는 아직도 정확히 어디에서 오염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이제 공급 업체에서 오염이 됐는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유사한 사건들은 뭐 포장 샐러드, 뭐 실란트로, 뭐 베질, 로즈메리, 파 이런 곳에서 주요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먹을 때는 진짜 철저히 잘 씻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미시간주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건 이제 보건당국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채를 먹을 때는 진짜 철저히 씻어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급적 익혀서 먹어라 라고 권장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폭풍 설사를 유발을 하는 기생충 감염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야채를 드실 때는 철저히 잘 씻고 드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리고요. 야, 폭풍 설사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옛날에 그 화이자 건물이었던 이 건물이 무너질 뻔한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이 원래는 오피스 빌딩이었는데 그런데 이 빌딩을 아파트로 주거 공간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보수 공사를 이렇게 또 하다가 기둥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기둥이 막 휘어버렸더라고요. 기둥이 휘어지게 되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대피를 하고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임시 지지대를 이제 만들어 두고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건물은 좀 이제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다가 증축을 했다고 해요. 이 위에다가 더 쌓아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제 뉴욕, 맨하탄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땅이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노후된 그런 이제 건물에다가 쌓아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쌓아 올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이제 쌓아 올리려고 하면은 기초 공사를 더 강하게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기초 공사가 좀 이제 덜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리노베이션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무너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둥이 이렇게 있는 기둥이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하탄 같은 곳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땅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빌딩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빌딩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빌딩들도 다 파손을 입게 된다라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맨하탄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또 이제 오피스 빌딩들이 또 요즘에는 또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들 뭐 재택근무를 이렇게 또 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술 기업들에서 많이 이렇게 또 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족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피스 건물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건물이 노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노베이션 공사 같은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렇게 또 필요하고 안전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뉴욕 이 건물은 무너지지는 않았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조사를 이제 맞춰가지고 더 튼튼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에서 유선 전화들 있지 않습니까? 유선 전화를 중단을 AT&T에서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선 전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리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AT&T에서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선 전화를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억 달러나 연간 10억 달러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리선 같은 것들은 뭐 끊어지고 뭐 계속 유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바꿔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0억 달러나 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유선 전화를 중단을 하고 옵티컬 5로 바꾸거나 뭐 새로운 기술 뭐 무선으로 이렇게 또 바꾸는 그런 사업을 가속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방 이제 통신위원회에서는 AT&T의 손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으면서 구리선 유선 전화는 뭐 빨리빨리 바꾸라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월달 이후로는 뭐 유선 전화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종료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차츰차츰 랜드라인을 끊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요즘도 랜드라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랜드라인 사용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LA 주민들은 랜드라인을 꼭 이제 고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LA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뭐 주거지역이 싹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팔로스 벌리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랜드슬라이드도 일어나가지고 막 무너지고 뭐 비가 내리면은 거기 항상 이렇게 또 무너지더라고요. 화재도 뭐 조금씩 이렇게 또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연 재난에는 랜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또 입을 모아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뭐 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랜드라인이다라고 이 주민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신호는 항상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 전화가 우리들은 필요하다라고 LA 몇몇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랜드라인 끊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런 곳에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랜드라인 안 하잖아요. 랜드라인에 돈도 안 되고 유지 비용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AT&T에서는 이제 차츰차츰 랜드라인을 아마 계속 이제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핸드폰 아니면은 셀룰라인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하나 구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이 안 터지면은 셀룰라인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옛날 기술들은 지금 차츰차츰 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유선 전화 다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란이랑 협상은 계속한다. 하지만 휴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제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조금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줬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란이랑 지금 평화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러한 난리가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석유 그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원유를 쓰는 것을 줄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폭등을 하는 것은 약간 지금 저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다 풀리고 개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묶여 있었던 원유가 다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는 지금 벌써 줄어들고 있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요는 줄고 공급은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원유가 나중에 내년에는 폭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제 원유가 폭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내연기관차 사람들이 또 이제 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전기차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또 이제 기술주들이 살짝 이제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데뷔를 일으키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뉴스는 좀 이따 중점적으로 이제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장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ADR로 이제 상장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상장을 일으키기도 한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제 상장을 일으키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간접적으로 상장을 한국 반도체 주식이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은 소폭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마이크론은 1%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벨 테크놀로지도 2%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인텔도 2%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뭐 SK 하이닉스랑도 이제 굉장히 끈끈한 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 정도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면은 메타가 6%가 급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을 크게 늘리면서도 자체 칩 개발을 통해 가지고 AI 구축 비용을 절감을 했다. 라고 그렇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호재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타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뮤즈 스파크 1.1을 출시를 이렇게도 하면서 그 뭐 코딩 짜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지금 서비스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의 주가가 6%가 급등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 오라클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이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라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라클은 오픈 AI만 좀 이제 높은 그 고객 계약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픈 AI한테만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를 너무나 크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위험도가 높다. 라고 하면서 투자 적격 등급을 BBB 마이너스로 강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예, 오라클은 지금 좀 이제 높긴 높은데 좀 이제 버블이 싼 게 아닌가. 그리고 위험도가 좀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WD-40 있지 않습니까? 기름칠하는 그 스프레이통 WD-40가 오늘은 1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1달러 56센트였는데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2달러 33센트를 기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넣음으로 해가지고 WD-40의 주식이 15%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미친 듯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은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 한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인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미국 이제 주식시장 나스닥의 ADR로 이제 상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공모가가 150달러였거든요. 150달러였는데 그런데 첫 거래일에 오픈 투 이제 퍼블릭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170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14%에서 17%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265억 달러를 자금 조달을 하는데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 티커는 SKHYV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화요일부터는 SKHY로 이제 전환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나와서 소감을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 CNBC랑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마치 꿈만 같았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또 전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1년 새에 7배나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 AI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HBM 그 반도체 메모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공급 부족에 계속 시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호떡 구워내듯이 구워내면은 계속 엄청나게 팔릴 것으로 전망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미친 듯이 최근 1년 새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7배 이상 폭등을 내리기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SK 하이닉스는 5년 내에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HBM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모자랄 전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밝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애플이랑 핵심 파트너이다 라고 하네요. 이 램을 계속해 가지고 애플에다가 많이 공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HBM 그 램도 엔비디아에다가 어마무시하게 공급을 이렇게 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딸리고 공장을 계속 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에 나스닥에다 상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돈을 265억 달러나 지금 자금 조달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패키징 공장을 인디애나주에다가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인디애나주에다가 지금 건설을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다가도 공장을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짓고 있다고 하고 SK 하이닉스는 진짜 대박 났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에다가도 ADR로 이제 상장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지금 이 주식이 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은 한국 거의 10분의 1 가격이다라고 하네요. 10분의 1로 이제 줄어든 그런 주식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SK 하이닉스 주 한 주는 미국에서 이제 10개 정도 가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비싼 주 10개 주를 이렇게 또 뽑아왔다고 합니다. 2026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주
10개 주를 이렇게 또 뽑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3개 주만 이제 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1위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주, 물가가 가장 비싼 주 1위는 바로 캘리포니아이다 라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살기 힘든 주, 물가 때문에 가장 살기 힘든 주는 바로 캘리포니아이다. 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40%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금 지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전국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주가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산호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테크 기업들이 많은 산호세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평균 주택 가격이 200만 달러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허름한 주택도 200만 달러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미쳤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캘리포니아가 산불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집들에 대한 보험료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 이후에 캘리포니아의 집 보험료는 84%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 보험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3베드룸 평균 월세는 3,50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월 평균 전기세는 372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란 한 줄에 3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식빵 한 봉지에 5불 20센트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살기 힘든 물가로 인해 가지고 가장 살기 힘든 주는 바로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살기 힘든 주는 바로 이제 콜로라도이다 라고 하네요. 콜로라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도 산불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박 피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주택 보험료가 계속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콜로라도의 이제 주택 보험료는 연평균 4,000달러 정도가 된다. 와, 여기 캘리포니아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저희 집도 굉장히 비싼데 계속 올라. 와, 너무 비싸. 이 집 보험료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살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로라도의 3베드룸 평균 월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600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야, 캘리포니아가 진짜 비쌉니다. 3베드룸 평균 월세가 3,500달러. 근데 콜로라도는 2,600달러. 2위예요, 2위. 2위랑 1위의 차이가 거의 1,000달러가 나요. 네, 이 월세가. 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의 평균 주택 가격은 53만 달러 정도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전기세는 150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전기세가 진짜 너무 비싸. 캘리포니아의 월 평균 전기세가 372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저희 집도 300 얼마가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 전기세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2위는 콜로라도이고 그리고 3위는 바로 플로리다 주이다라고 하네요. 이 플로리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 소득세가 없고 그리고 재산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물가로 인해 가지고 가장 살기 힘든 주 3위로 이렇게 또 뽑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비싼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택 보험료가 여기도 또 비싸다. 라고 합니다. 주택 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월세도 비싸다 라고 하네요. 소득 대비를 해가지고 플로리다의 월세가 비싸다라고 합니다. 3베드룸 평균 월세 플로리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6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콜로라도랑 이제 비슷하네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그 포트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평균 주택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93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또 높고 생활 물가가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살기가 이렇게 또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CNBC에서 이렇게 또 선정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물가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다음 기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가 미국에서 물가로 인해 가지고 살기 가장 좋은 그런 주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10개를 이렇게 또 뽑아봤는데 3개만 보자고요. 3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저렴한 주는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가 1위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민의 81% 정도가 월 소득의
30% 미만을 이 주거비로 이제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전역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적은 주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평균 주택 가격은 시애틀의 5분의 1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집 가격이 굉장히 싸고 렌트가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3베드 평균 월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70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와, 3베드룸 평균 월세가 1,700달러래요. 엄청나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평균 3베드 평균 월세는 3,600달러였거든요. 2,000달러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소리죠. 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7만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와, 주택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월 평균 전기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370달러이거든요. 보통 평균 이런 싱글하우스 주택의 전기세가 370달러인데 그런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190달러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캘리포니아 전기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숨만 쉬고 사는데도 너무나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물가가 가장 저렴한 주는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위는 바로 노스 다코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스 다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 짓고 있는 신축 하우스 4베드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몬타나주의 한 절반 가격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집의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가도 굉장히 싸다 라고 하네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보다 한 3분의 1가량 저렴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노스 다코타의 3베드룸 평균 월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0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물가가 싸고 이제 살기 좋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월세가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스 다코타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뭐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37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 평균 전기세는 157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와, 전기세가 진짜 싸. 아니, 여기 캘리포니아 전기세 왜 이렇게 비싸? 다른 주들보다 한 2배 정도가 비싼 것 같아요. 이런 뭐 저렴한 주들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또 비싼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가가 싸면서 살기 좋은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엘라바마 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엘라바마주의 뚜르베드 평균 월세는 1,5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 평균 이 전기세는 24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전기세는 살짝 비싼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평균 월세가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주택 가격도 굉장히 싸다. 평균 주택 가격이 28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들은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은 생활비를 이렇게 또 내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주들이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시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물 경제는 지금 미국은 바닥을 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막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망해가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힘들어하는 곳들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왜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AI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증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 3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 지수는 9%가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S&P 500도 10%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체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에서 2%대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2023년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리세션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고용 시장도 뭐 계속 좋다고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굉장히 느리다 라고 하네요. 느리게 고용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역시 굉장히 낮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증시만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실물 경제는 굉장히 지금 나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가 이끌고 있는 증시가 모든 것들을 지금 왜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지만 이런 지수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오르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다 AI 기업들만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괴리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K자형 소비 구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빈부격차가 미친 듯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계속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들이나 중산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돈을 지금 못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소득층들은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중들이 많이 써야지만 경제가 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별로 좋지가 않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소득층들의 소비 그리고 이 AI 거품에 의해 가지고 위태롭게 의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겉으로는 좀 이제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이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AI 주들이 거품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실물 경제가 못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 주가가 거품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실물 경제랑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